안녕하세요. 카일스쿨의 카일입니다. 오늘은 제네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요. 이 딜레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네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과연 어떤 것이 더 좋은가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 생각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제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정답처럼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저는 제네럴리스트랑 스페셜리스트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력이 쌓이면서 드는 생각이 다음과 같습니다. 경력을 쌓으면서 했던 일이 너무 중구난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의 일을 좀 깊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여러 개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규모가 좀 작다라고 하면은 회사의 특성상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험이 괜찮을까? 한 우물만 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무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기획 일도 하고 팀 매니징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링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비중이 이게 조금 더 높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고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의 정의를 한번 제가 작성을 해봤어요. 스페셜리스트는 보통 특정 분야, 한 분야가 있을 텐데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주로 한 우물을 팠다, 혹은 뭐 박사까지 하셨다, 대학원에 갔다, 혹은 한 분야의 경험이 많은 사람, 개발해서 특정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았다. 이럴 때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가 다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깊게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주관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어떤 경험이 있냐, 혹은 전문 지식이 있느냐 기준으로 스페셜리스트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너럴리스트는 무엇일까요? 제너럴리스트는 보통 여러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페셜리스트랑 제너럴리스트가 비교가 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제너럴리스트는 스페셜리스트만큼 깊이가 있진 않습니다. 근데 되게 많은 여러 분야를 경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가 DA로 입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로 일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계속 데이터 엔지니어 커리어를 하시는 분들. 이제 근데 여기서 또 MLE 머신러닝 엔지니어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제너럴리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제 스페셜하게 가고 있다라고 하기도 하죠. 굉장히 주관적인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게임처럼 A 직업 이후에 A 다시로 가고 A 다시 다시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전직하면 B 다시로 가고 막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커리어의 길이 다를 수 있어서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T자형 인재라고 하죠. T자형. 그래서 T자형 인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가로로 넓은 게 제너럴리스트가 가로로 넓은 거다. 그리고 깊게 가는 게 스페셜리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파이형 인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제너럴리스트냐 스페셜리스트냐 이런 딜레마를 왜 생각해야 될까? 왜 생각하게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요. 보통 우리의 인지 속에 스페셜리스트가 조금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페셜리스트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너럴리스트 커리어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불확실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 여러 가지 했던 경험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봤어요. 그리고 또 회사 일에 현타를 자주 경험하면서 이거 왜 하는 거지? 나 이거 정말 별론데?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민도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커리어는 사실 저는 경영학부 전공했고요. 학사입니다. 그리고 광고랑 디자인 공부를 해봤고 공기업에서 약 1년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창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제 부트캠프에서 데이터 학습을 했고 2017년도부터 커리어 쌓으면서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가로 입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데이터 엔지니어링 일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이직을 한 후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는 데이터 분석 업무도 하고 머신러닝 모델링도 하고 데이터 엔지니어링도 하고 MLOps 팀장, 디렉터, 매니징, 코칭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는 보통 교육, 컨설팅, 코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굉장히 제너럴의 표본 아닐까요? 제너럴? DA도 했다가 DE도 했다가 MLOps도 했다가 머신러닝 배포도 했다가 팀장도 했다가 되게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근데 이런 커리어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지는 곳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커리어를 매년 생각을 조금씩 하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하나를 깊게 진행한 것보다는 여러 프로젝트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한두 달에 프로젝트 하나 배포하고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병렬로 또 한두 달에 다른 프로젝트 배포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하나만 깊게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모델링만 엄청 깊게 했다. 이것보다는 모델링 하면서 개발도 하고 필요하면은 이제 로깅도 하고 PM분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성과 운영 모니터링도 하고 대시보드도 만들어서 파악도 하고 하나의 태스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직무 관점으로도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리고 데이터 외부 조직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PM분들이랑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비즈니스, 그리고 마케팅, 그리고 재무팀 이런 분들이랑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면서 각 조직에서 왜 데이터가 필요하고 어떤 포인트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재직했던 회사가 사내 데이터 직무 인원이 한 40-5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멘토링하고 코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어서 매달 멘토링하고 커리어 설계하고 교육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된 맥락은 회사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 필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한번 해보자 라는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일을 계속 깊게 하는 욕망도 있긴 했었어요. 개인 관점에서는 저도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나만 쭉 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했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누군가 해야 한다고 하면은 그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시도를 해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영역을 두루두루 넓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이 생각은 사실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네럴 또는 스페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관점을 좀 탈피하려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역량에서 제네럴리스트가 되면 그것도 또 스페셜리스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원을 그렸냐면요. 하나의 역량을 이렇게 보유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네럴리스트라고 하면은 보통 다른 역량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량도 추가가 돼서 두 개의 원의 교집합이 생기고요. 보통 두 개일 때는 제네럴이라는 느낌보다는 보통 세 개부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가 되니까 또 이제 여기에 교집합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한다고 할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영역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또 스페셜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D라고 하고 이건 D라고 하고 뭐 이건 DS, 요거는 뭐 ML이라고 할게요. 물론 이게 좀 이렇게 교집합이 있는 부분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다 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A 관점, DE 관점, DS 관점, LE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데 또 시장에서 나와보니까 이런 역할이 필요한 회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찾게 되었고요. 이제 그냥 수치적으로 만약에 이 하나의 영역에 전문성을 가지게 될 때까지 뭐 확률로 표현을 만약에 했는데 0.2라고 할게요. 20%라고 할게요. 물론 더 낮겠죠. 근데 이 0.2에 또 이제 0.2가 생기는 거고 다른 영역이 있고 또 이제 0.2가 생기는 거고 또 다른 영역이 생기잖아요. 0.2. 그러면 굉장히 작은 값이 됩니다. 그럼 이것도 스페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게 다 독립이다, 다 같은 비율이다 이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가정하고 설명을 위해서 쓴 거고 우리가 제네럴한 것들이 쌓이면 그것도 스페셜이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이나 AI 쪽에서 하시면서 근데 어쩌다 보니까 NLP도 하시는 분 그러다가 또 이제 추천까지 하는 분
이런 분들도 가끔 봤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 시장이 뭐 CV였거나 추천이었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분야가 되게 넓게 하다 보니까 요즘 논문도 막 CV에서 나온 논문, NLP에서 나온 논문,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한정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분들 제 주변에도 있어요. 석사 하시고 박사도 하시고 막 연구만 하시고 하나의 일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랑도 이야기해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근처 조직과 협업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이 있으면은 그것도 학습하고 체득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제네럴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요즘 반복적인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학습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에어플로우 같은 거 학습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나 스페셜하게 간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물론 데이터 분석을 어느 정도 조금 했다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나의 일을 쭉 하다가 옆에 있는 근처에 있는 직무를 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AI 연구를 하시던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프로토타입을 위해서 백엔드 프로그래밍이나 프론트 이런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리밍 이런 거 배워가지고 학습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리스트 관점에서는 제네럴하게 이런 것도 하게 되는 거지, 뭐 이게 제네럴이냐 스페셜이냐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일이 있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그냥 학습하고 경험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네럴이냐 스페셜이냐라는 잣대로 보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10년차 이상 분들을 보면요, 스페셜한 분들도 근처의 역량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네럴이나 스페셜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제네럴 스페셜리스트냐 스페셜 제네럴리스트냐, 결국에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두 중요하다. 그래서 순서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내가 조금 더 스페셜리스트가 하고 싶은가, 내가 제네럴리스트여도 괜찮은가, 이거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T자형 인재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요, 방향보다는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범위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넓힐 수 없을까, 이렇게 넓힐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영역에 경험을 했어요, 면적으로. 그러면 좀 더 이거를 넓힐 수 없을까, 혹은 뭐 깊이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전략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해보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할까 하면은 중요할 수 있죠. 근데 면적을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회사의 그 형태에 따라서 어떤 인재가 선호되는지도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스타트업이랑 큰 규모의 회사라고 나눠볼게요. 일단 스타트업은 소수의 인원으로 최대한 여러 일을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직무가 분화되고 스페셜리스트를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큰 규모의 회사는 이제 스페셜리스트가 하나의 일에 집중하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플랫폼 만들기, 뭐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도 있겠지만 뭐 쿠버네티스도 있고 카프카도 있다. 그러면 이것만 전담하는 팀이 생길 정도로 하나의 영역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여기서는 스페셜리스트가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너럴리스트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PM분들 혹은 팀장님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회사에서는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둘 다 필요해요.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나 제너럴리스트라서 커리어 꼬인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는 나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메타인지 관점에서 내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하나를 딥다이브 하고 싶은가, 여러 개를 해도 괜찮은가. 근데 보통은 스페셜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후에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욕구와 내 성향과 경험을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스페셜이냐 제네럴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경험을 잘 정리해서 이것들을 잘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그런 경험을 계속 쌓으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무언가를 하고 있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내가 회사에서 태스크나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1, 2년은 제너럴하게 살아보고 그 다음에 또 1, 2년은 스페셜하게 살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강학습 같이 여러 개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개 탐색해보고 내가 좀 더 깊게 해보고 싶은 재밌는 거를 하나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깊게 이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제네럴이랑 스페셜을 또 나누지 말고 제네럴 스페셜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정리해보고 내가 이것도 했구나 저것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뭘 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이런 회사를 가거나 혹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는 일에 현타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 커리어의 목표나 나중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에 지금 하는 일이 도움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일이 PM이나 팀 매니징, 기획서 작성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은 현타 온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언젠가 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CTO가 되고 싶다, 아니면 뭐 팀장을 하고 싶다, 물론 다른 역할도 있겠지만은 이런 목표가 만약에 있으면은 지금 해도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이런 것들을 하는 개발자다, 이건 또 레어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심리적으로 평온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지만 이제 기획서 같은 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PM분들이랑 협업할 때 굉장히 잘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혹은 개발자, 혹은 데이터 분석가, 혹은 데이터 분석가인데 이제 개발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개발자 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클라이언트 로깅할 때 어느 정도 협업을 할 때 이야기가 잘 통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언제 쓸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해보면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영업까지 시켜요 라고 하면은 개발자 관점에서 영업을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업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 영업을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이제 내가 이런 커리어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가 의도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과정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제네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이런 생각이 이분법적인 사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네럴한 역량이 여러 가지가 보이면 그것도 스페셜이 된다. T자형 관점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더 뻗어나가서 면적을 넓히는 것을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회사에서는 둘 다 필요하다. 근데 회사 상황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가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도해서 되는 일이 적어요.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리어를 하게 된 게 너무 내 탓이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런 상황을 했으니까 지금까지의 팩트를 넣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하고 싶을까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해보고 그 방향성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괜찮고 이렇게 살아오는 삶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네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를 드렸어요. 제 이야기가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이거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댓글 작성해 주셔서 의견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주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공유하는 영상을 종종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